자, 그러면 19번 문제부터 또 아까처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고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19번에서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 더하기 2B행렬과 2A-B행렬의 곱이 단위행렬이다. 자, 두 행렬의 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둘은 서로 역행렬 관계가 되겠죠. 자, 둘이 역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교환법칙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얘네들 자 전개했을 때 결과가 이거 반대로 바꿔서 전개했을 때 결과가 같기 때문에 AB와 BA가 같겠죠. 얘네들의 결과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 얘네들이 같다. 근데 A 곱하기 B행렬이 영행렬이니까 얘가 영행렬이다 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값 성립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성립한다면 이 주어진 식을 한번 다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해주면 2a제곱에 자 마이너스 ab 0행렬 없어지고요. 이것도 영행렬 없어지고 마이너스 2b제곱은 단위행렬이다 라고까지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요 녀석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a 플러스 b행렬과 a 마이너스 b행렬의 곱이 단위행렬이다. 결국 요 녀석의 역행렬도 존재할 수 있겠죠. 두 배의 A-B행렬이 바로 이 녀석의 역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니은도 옳은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조건을 보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2분의 1 단위행렬이래요.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2분의 1 단위행렬이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의 주어진 식을 양변을 자 숫자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분의 1 단위행렬이죠. 자, 이때 얘네들을 그대로 우리가 자 빼주면 얘네들을 그대로 빼주게 되면 2b제곱은 영행렬이다. 즉 b제곱이 영행렬이다가 만들어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b가 영행렬이다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자 b제곱이 영행렬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죠. b제곱이 영행렬이니까 a제곱은 누구냐면 2분의 1 단위행렬이래요. 자, a제곱이 2분의 1 단위행렬이라는 거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a 곱하기 2a 행렬이 단위행렬이니까 바로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죠. 그 상태에서 a가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b가 영행렬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b가 영행렬이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무조건 b가 영행렬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특이하게 a제곱의 값이 이렇다.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고로 b가 영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과 BN의 조건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걸 거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옮겨놓고 내용의 값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Y는 BNX라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BN인 직선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X는 AN이라는 직선과 X는 AN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모두 다 접하는 이런 원이 존재했던 거죠. 원이 이렇게 자, 여기 네 부분에 모두 다 접하도록 주어져 있다. 자, 이때 교점들을 여기를 BN, 여기를 AN, 그 다음 여기를 A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DN이다. 그리고 여기는 CN이다. 그리고 여기는 EN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지금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요 AN 좌표가 AN, 0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0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잡아놨냐면 문제에서 all 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천천히 시작을 해보죠. 요 길이는 an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bn 좌표가 bn의 x 좌표가 an이기 때문에 y 좌표는 직선의 x자리에 an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an, bn이다.
자, 그렇다면 요 길이가 바로 AN, BN이 되겠네요. 요 길이는 AN, 여기는 AN, BN.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길이는 AN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BN이다. B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자, 결국 선분 OBN의 길이가 이렇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에 들어갈 네모칸의 숫자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의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의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의 성질에 따르면 자, 여기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렸을 때 각각의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BNDN의 길이나 BNCN의 길이나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ODN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네요. 선분 ODN의 길이는 자, 요 길이 AN 루트 1 더하기 BN에다가 BN 제곱에다가 자, 더하기 BNCN의 길이를 합해주면 되겠죠. 근데 BNCN의 길이는 AN, BN에서 뭐만큼 없어지면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만큼 없어진 게 바로 BNC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 AN, BN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없어진다? N만큼 없어지는 게 바로 선분 이게 BNCN의 길이다. 결국 BNCN과 OBN의 길이를 더한 게 바로 ODN의 길이다. 원점으로부터 DN까지 거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길이도 뭐냐면 N이 되겠죠.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N이다. 그러면 선분 OEN의 길이는 바로 AN과 RN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원점으로부터 이 원의 접선 두 개를 그렸고요. 이때 각각의 접점이 여기 DN, EN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네 둘이 서로 같다면 자, RN을 이쪽으로 AN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바로 이 RN의 값이 얼마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냐면 AN을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마이너스 AN이니까 얘네들을 AN으로 쭉 묶어주면 그냥 써보죠. 자, 루트 1 플러스 BN 제곱 더하기 AN, BN과 그리고 마이너스 AN이다 라고 이렇게 이 RN의 값이 얼마인지를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RN의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RN의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잘 보면 자, 여기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까지 이동하게 되려면 반지름 두 번 이동해 주면 되겠죠. 즉 AN 플러스 1은 자, AN에다가 얼마만큼 더해라? 2RN만큼을 더해주면 바로 AN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2RN의 값 요거죠. 여기에다가 AN만큼 더한 게 AN 플러스 1이다. 바로 AN의 점화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은 자, 여기다가 더해주면 이걸 AN으로 묶어보니까 AN의 루트 1 플러스 BN 제곱 더하기 B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자, 거기 보면 BN의 값이 누군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BN의 값은 2분의 1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의 값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P, 얘를 Q라고 가정해 본다면 PQ의 곱은 역수관계 1이고요. 결국 BN이 2분의 1에 P 마이너스 Q 값이 되니까 자, BN제곱 플러스 1은요. BN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 이거 제곱 그러면 4분의 1에 P제곱 마이너스 2PQ인데 PQ가 1이니까 플러스 Q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게 바로 B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요 1을 여기 있는 요 놈과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얘가 4분의 1에 P제곱 더하기 2 더하기 Q꼴이 되겠네요. 결국 얘가 완전제곱식이라면 얘도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겠죠. 결국 BN 플러스 1의 제곱은 2분의 1에 P 플러스 Q의 완전제곱이었어요. 이게 바로 BN제곱 플러스 1의 결과고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누구다? 바로 2분의 1 P 플러스 Q다
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녀석이 2분의 1의 P 플러스 Q의 값이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B에는 2분의 1의 P 마이너스 Q의 값이니까 이 두 값을 정리해보면 P가 나오겠죠. 즉 P의 값 n 플러스 1이다. 바로 n 플러스 1 AN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점화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인데요. 이거 얘들아 우리가 축차 대입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볼 수 있겠죠. 뭐 1 대입시켜주면 A2는 뭐 2 곱하기 A2랑 그 다음 A3은 3 곱하기 A 뭐 2항, 그 다음 뭐 4항은 4 곱하기 A3항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정리해서 AN항은 n 곱하기 AN-1항이니까 얘네들을 쭉 곱해주면 자 없어지고요. 결국 AN은 누구냐면 n부터 2까지 쭉 곱해졌어. 근데 사실 뭐 1이 생략돼 있어도 n부터 1까지 쭉 곱해져 있는 거 n 팩토리얼에 그 다음 첫 항이죠. 첫 항이라는 거 얼마? 거기 주어진 값이 2다 라고 이렇게 식의 값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정리해 본 값 나에 들어갈 녀석은 n 플러스 1이었고요. 나에 들어갈 녀석은 n 플러스 1, 다에 들어갈 녀석은 n 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더라. 자, 지금 가나 다에 들어갈 녀석들을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P 값은 1이고요. 자, F4의 값, 얘가 FN이니까 F4의 값은 5가 되고, G4의 값, 얘가 바로 GN이니까 G4의 값은 48이다 라고 결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20번 문제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지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이 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정답을 구해볼 수 있었던 문제 20번이었고요. 자, 또 복잡한 문제 21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도 뭐 비슷하게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가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수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자연수연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원들을 지금 이렇게 찍어가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좌표평면 위에 중심들만 한번 천천히 찍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의 중심 1,1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의 중심 C1이라고 잡아놓고요. 첫 번째 원의 중심 1,1인데, 자,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반지름 1, 여기 반지름 2니까 오른쪽으로 X축에 평행하게 3만큼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자, 여기 C2의 중심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원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반지름 2만큼 내려가고 여기 반지름 얼마? 3만큼. 정리해주면 결국 아래로 5칸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X좌표는 변함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2고요. 아래로 5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원은요, 오른쪽으로 일단 3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 또 여기 얼마만큼? 4만큼 더 이동해야 되겠죠. 여기 네 번째 원의 중심이 만들어지겠네요. 바로 오른쪽으로 7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5,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네 번째 원의 중심.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의 중심 여기를 보면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 4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5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바로 5,5가 되겠죠. 다섯 번째 원의 중심 5,5고요. 자, 여섯 번째 원의 중심도 같은 방법으로 찍어주면 마이너스 6,5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여섯 번째 원의 중심. 그 다음 뭐 일곱 번째 원의 중심은 그럼 여기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일곱 번째 원의 중심. 여덟 번째 원의 중심은 여기 4, 4분면에 있겠네요. 자, 여덟 번째 원의 중심이 9, 마이너스 8인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원의 중심들이 이동되는 꼴을 보니까 지금 1, 4분면에는 어떤 원들이 있니? 여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홉 번째 원의 중심도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끼리도 잘 보면 지금 X좌표, Y좌표가 4만큼 늘어났어요. 지금 얘네들도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X좌표 4만큼 줄어들고 Y좌표 4만큼 늘어났죠. 자, X좌표 4만큼 줄어들고 Y좌표도 4만큼 줄어들었고, X좌표 4만큼 늘어났고 Y좌표 4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다 4만큼 움직이게 돼요. 공차가 4 아니면 마이너스 4고요.
자, 9번째 원의 중심 여기 있을 거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4의 배수마다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구냐면 C40의 원의 내부에 있는 중심이 있는 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C40을 보면 4로 나누어진 4의 배수꼴입니다. 즉 4, 4분면에 있는 꼴이고 자, 이게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이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4만큼 커지고 자, 여기는 자 y값은 4만큼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다. 자, 일반항 이용해서 40번째 원의 중심을 찾아보면 이 녀석은 41,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C40의 중심 좌표가 이렇다. 그리고 C4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0이 되겠죠. 자, 결국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x-4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0의 제곱은 40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요 안에 들어가려면 각각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4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8번째 원과 자, 여기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요. 자, 9, 마이너스 8과 자, 여기 있는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면 알겠지만 그 값이 4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원의 중심 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8번째 원의 중심이 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4번째 원의 중심도 당연히 이 원 안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자, 이 8번째 원 바로 다음에 나온 12번째 원, 즉 자, 13,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보면 이게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이게 작거나 같아요. 자, 결국 12번째 원부터 자, 12번째 원의 중심부터 40의 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원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들어가죠. 자, 12번째 원이 들어갔다는 건 48번째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12번째 원의 중심부터 48번째 원의 중심까지 4의 배수마다 들어가니까 자, 이거 4의 배수의 개수만 세워주면 되겠죠. 바로 15개가 여러분들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세워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개수만 정확히 좀 살펴보시면 이게 48이 아니라 자, 잘못 봤네요. 자, 68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68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수를 따져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22번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보자마자 F2는 3이고 F'2의 값은 4니까 여러분들이 GX 미분해서 2의 값만 대입시켜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사실 23번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행렬식으로 바꿔서 뭐 정답을 구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차수만 맞춰주면 정답을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가 또 23번이었어요. 자, 꼭지점이 뭐 5개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5개 있는데 지금 A부터 D까지는 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차수가 4차, 2차, 2차, 2차로 차수가 정해져 있어요. 얘가 4차라는 거 4꼭지점과 다 연결이 돼 있고 자, 얘네들이 이제 한 번씩만 더 연결이 되면 되는데 2의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그때 2가 가장 많이 연결되게끔 우리가 시계값을 정리를 해보려면 여기에 나머지 한 번씩 더 연결하는 애들이 얘랑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차수의 최대값 얼마? 4가 되겠죠. 2의 차수의 최대값을 구한 이유는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수가 정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수의 합의 최대는 바로 얘가 4일 때가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4라는 거 23번 문제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24번 문제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간단하게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문제였죠. B-A라는 거 바로 실내 구간 길이다. 이게 실내도 95%니까 거기 밑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0부터 1.96까지 넓이가 0.4750 즉 이 녀석의 2배가 0.95가 되는 거죠. 바로 자 2배 1.96 95%니까 거기 주어진 숫자 1.96 이용해서 루트 n분의 12값 계산한 게 0.56 이하다라는 거 가지고 n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71이 나왔던 문제 이것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25번 문제도 보시면
시그마 제1항부터 n항까지 a2k-1 그리고 플러스 a2k라는 거, 이거 1부터 대입시켜주면 a1항 더하기 2항, 2 대입시켜주면 3항 더하기 4항, 3 대입시켜주면 5항 더하기 6항. 그래서 n까지 대입시켜주면 2n-1항 그리고 더하기 a2n이니까 이게 결국 의미했던 게 s2n이었던 거죠. s2n이 지금 누구다? 2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sn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sn, n 대신에 여기 2n 대신에 2분의 1만 대입시켜주면 뭐 sn은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n이다. 이렇게 sn 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10항, 11항의 합은 어떻게? S11에서 S10만큼 빼주면 S9만큼 빼주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S11-S9다 라는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답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또 26번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7번까지는 또 문제가 간단하죠. 자, 27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번 문제도 보면 이게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가조건만 잘 풀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B행렬이 A 역행렬 곱하기 BA 행렬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양변에 앞쪽에 A 행렬을 곱해주면 결국 AB 행렬과 BA 행렬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법칙이 성립하게 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XN 행렬을 보시면 A 역행렬 N승 그리고 B A N승은 B의 N승 이거 더하기 B의 N승 A B의 역행렬의 N승인데 다시 한번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 먼저 계산해버리면 이거 단위행렬이죠. 얘네 둘 먼저 계산해버리면 이거 단위행렬이죠.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B 행렬이 누구냐라는 것만 구해주면 됐었어요. XN은 A 더하기 B 행렬이니까 X1도 A 더하기 B, X2도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X10까지를 모두 다 더해라. 즉 A 더하기 B를 몇 번 더해라? 10번 더해라 라는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녀석의 성분의 합이 얼마냐라는 걸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A 행렬의 성분의 합 1, B 행렬의 성분의 합 8,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9가 되니까 정답 성분의 합 90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26번은 여기 가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었던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주머니에 각각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담겨 있어요. 자, 지금 A 주머니에는요, 주머니 A에는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 1개. 자,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2개. 이렇게 각각 담겨 있었는데,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근데 주사위를 총 4번 던지고 났는데, 이렇게 4번 던지고 나 보니까 자, A 주머니에서 공을 2번 꺼냈고, A 주머니에서 공 꺼내고 또는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봤더니 A 주머니에는 검은 구슬만 남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만 남도록 뽑는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총 4번의 시행 중에서 자, 4번의 시행 중 A에서는 검은 구슬 1번, B 주머니에서는 흰 구슬 하나가 남게 되려면 A 주머니에서 2번 꺼내고 B 주머니에서 2번 구슬을 꺼내야 돼요. 각각 2번씩 구슬을 꺼내야 되는데 자, A에서는 흰 구슬만 꺼내야 되고 B 주머니에서는 검은 구슬만 꺼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A에서 2번, B에서 2번 꺼내는 방법이 AA, BB도 있지만 AB, AB도 있고 A, BB, A도 있고요. 그리고 뭐 BA, BA도 있고 그 다음 또 BA, AB도 있고 그 다음 BB, AA까지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방법들이 다 확률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뭐 이거 개수를 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웠던 친구들은 개수를 뭐 간단하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6가지 직접 보여드렸고요. 이 6가지에 대하여 각각의 확률은
자, A 주머니를 고른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죠. 자, 3의 배수, 3과 6 두 가지가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2가 되니까 자,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을 2개 꺼낼 확률은 첫 번째 A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때 흰 구슬 꺼낼 확률 3분의 2. 자, 두 번째 A 주머니를 선택해 또 그때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와 있으니까 흰 구슬 꺼낼 확률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B 주머니를 선택했다. 3분의 2고요. B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B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 꺼낼 확률 3분의 2와 B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그때 이제 남은 공,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에 자, 검은 구슬 꺼낸다. 2분의 1이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6가지가 확률이 이걸로 다 똑같습니다. 곱하기 6이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43분의 8이 나옵니다. 자, 결국 243분의 8이 P분의 Q가 되니까 이거 분모분자, P분의 Q가 되니까 분모분자의 값 더해주면 이 문제 정답 나올 수 있겠죠. 251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27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28번. 자, 2차 함수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만나는 점이 점 B다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얘도 그림을 보고 한번 시계값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포물선에 여기 왼쪽만 이렇게 그려놓고요. Y는 2분의 1 X제곱. 자, 여기 위에 점 A점이 있습니다. A점 좌표를 T, 2분의 1 T제곱이라고 일단 잡아보고요. 자, 여기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냐면 자, 요런 직선이 있네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라는 직선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A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과 만나는 점이 B래요. 그러면 A점과 B점은 일단 Y값이 똑같겠네요. 여기 Y좌표 2분의 1 T제곱. 그럼 Y값이 2분의 1 T제곱이라면 X값은 X랑 Y 바꿔주면 되겠죠? 결국 X좌표는 자, 10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점 B의 좌표까지 완성을 해봤고 자, 이때 점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 이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금 T의 값을 구해보면 이 문제 정답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은 세로의 길이가 2분의 1 T제곱이고 자,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만큼 빼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요거 빼주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다. 자, 여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러면 넓이는 자, 넓이를 ST라고 잡아보면 ST는 자, 요거 곱하기 요게 되겠네요. 그쵸? 2분의 1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다. 자, 이게 바로 넓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T 4승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T 3승 그리고 더하기 5T 제곱까지. 그러면 요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자, 미분해 봐야 되겠네요. S'T는 마이너스 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그리고 더하기 10T가 되니까요.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T로 2분의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T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다. 여기 2T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시계값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자, 이때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2t, t에 지금 4, 5, 2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8t와 그 다음 마이너스 5t니까 플러스 3t 만들어지니까 결국 얘가 3차 함수가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4랑 0이랑 그리고 0이랑 그리고 2분의 5랑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지금 S'T의 그래프가 이런데 근데 어쨌든 이거 T의 값이 분명히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0보다 클 때를 찾아야 되고요. 자, 여기 2분의 5에서 무슨 값을 갖냐? 여기서 극대값을 갖겠죠.
2분의 5에서 극대값 갖는다. 바로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t가 2분의 5일 때 넓이가 최대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때 10t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요놈의 10배, 정답은 25다라고 구해볼 수 있는 문제 28번이었고요. 자, 29번 문제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29번 문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구분구적법 문제보다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거기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위로 블록한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다. 지금 fx는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더하기 12x 지금 더하기 12x 그리고 더하기 16이 있었다. 자, fx 그래프 이차함수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점 1, 여기 3을 기준으로 자, 지금 여기 1을 x1 제로, 그 다음 여기 3을 xn이라고 놓고 즉 1부터 3까지 요 길이 2를 n등분했다. 자, 얘를 n등분했어. 그때 각 분점이 x1, x2 이렇게 잡혀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n등분 됐다면 각각의 분점 길이는 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k번째 좌표는요. 여기 xk번째 좌표는요. 1로부터 여기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뭐 이런 식이니까 n분의 2k만큼 이동된 점이 바로 xk번째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요 녀석을 기준으로 자, 만든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ak다 라고 잡혀 있는데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 길이 얼마냐면 요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길이는 얼마냐면 f1 플러스 n분의 2k가 되겠네요. 자, x에다가 요 녀석을 대입시켰을 때 값이 높이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간단하게 2분의 1에 밑변, 즉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높이다. f1 플러스 n분의 2k다. 이게 바로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바로 ak예요. 요 ak에 지금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죠. j1항부터 n항까지 그리고 거기 앞에 있던 n분의 4를 여기 뒤쪽으로 꺼내놓고 그리고 여기 극한으로 보내라. 결국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 지워주면 여기 n분의 2, k 계수 n분의 2, n분의 2 다 일치하니까 자, n분의 2를 dx로 잡아놓고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2k를 x라고 잡는다면 여기 주어진 식은 여기 x, fx, x, fx다. 그리고 인테그랄 아래끝 윗끝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래끝은 k가 1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k에다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아래끝 1이고요. k가 n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3이 되겠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fx의 정적분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아니 3까지 바로 마이너스 4x 3승, fx에다가 지금 x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2x 2승 더하기 16x다. 이거 정적분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결과 88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 88이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항상 이 무한급수 문제는요, 이 구분구적법 문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일이 다 구하지 말고 K번째만 정확히 구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무한급수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K번째만 항상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상용로그 문제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로그 n의 지표가 fn이다. 가수가 gn이다. 이때 an의 좌표가 fn, gn, 즉 지표와 가수를 각각 x좌표, y좌표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건데 자, 그때 조건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게 k와 m은 누구보다 크냐면 둘 다 1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k와 m에 대해서 자, 지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k값과 m의 값의 합의 최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A1이라는 점의 좌표를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할게요. A1은요,
로그 1의 지표와 가수니까 로그 1 지표도 0, 가수도 0이죠. A1은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근데 AK와 AM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분명히 K와 M은 1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예요.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2자리 아니면 3자리니까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인데 분명히 여기 벌써 원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X좌표가 분명히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X축 위에 평행하게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 여기가 Y축 위에 평행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X좌표가 1, Y좌표가 2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결국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X좌표 1, X좌표 2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러면 여기 가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GK, 여기 GM이라고 놓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원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즉 1분의 GK랑, 자, 여기 원점과 여기 AM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2분의 GM이 같다. 즉 로그 M의 가수는 로그 K의 가수의 2배와 같다. 자, 이렇게 가수 사이에 같은 관계가 나온다면 로그 K의 2배에서 로그 M을 뺐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가수가 똑같아지니까 정수가 되겠죠. 자, 이 결과가 정수다. 즉 로그 M분의 K제곱이 정수가 되는데요.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로그 K의 지표를 1이라고 잡아놨으니까 로그 K 값은 1과 2 사이가 되고요. 그러면 2로그 K 값은 2부터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M의 범위는 지표가 2니까 로그 M의 범위는 2부터 3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M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의 범위는 이대로 더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단 작냐가 되냐면 2보단 작대요. 그럼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수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0 또는 1밖에 없겠죠. 자, 얘가 될 수 있는 거 0이거나 1이다. 즉 M분의 K제곱이 될 수 있는 건 1이거나 10이다. 즉 K제곱은 M이 되거나 또는 K제곱이 10M이 되는 케이스인데, 자, K값과 M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K제곱이 10M이 되는 경우보다 이 경우에서 K값과 M의 값의 최대값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둘 다 지금 일단 얘는 2자리 숫자고 얘는 3자리 숫자인데 3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제곱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900이 30의 제곱이니까 31의 제곱 961. 근데 32의 제곱은 1024로 넘어가요. 4자리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가장 큰 조합은 K가 31, M은 961이 되는 조합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 얘네 둘의 합이다. 정답은 99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30번까지 2015년도 기출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많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기본 규칙들만 잘 지키면 정답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들을 풀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잘 닦는다면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